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성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은 거창한데요. 사실은 자료 주변에 있는 것처럼 단상에 불과한 정도의 작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을 할까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찬반 양론 자체가 있는 거에서 권자가 붙은 라이터 퍼블리시티라는 거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권리라는 걸 추단케 하는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격 표지가 갖는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시작해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덴티티를 추단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건 맞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그런 이익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보장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유의 틀이 연역 아니면 뭐 유추 정도잖아요. 연역적 방법으로 어떤 메타에서 뭘 끌어내는 거 하는 사람 한다면 우리 같은 시빌로우 시스템에서는 인격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리고 보기에 멋들어진 얘기일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토픽 중심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냐라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저작권이나 부정경쟁 방지나 그런 지적재산권 쪽으로 그냥 끌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쪽 익스퍼타이즈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조의 필요성으로 가서 이 부분은 또 이제 궁리를 해봤는데 논의의 지점을 진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정말 그 아이덴티티가 추단당하는 셀러브리티 그 유명인 본인을 위한 건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그 쇼비즈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 연예 기획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한 권리인가라고 좀 솔직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상의 사례 한 2개를 갖고 나왔고요. 첫 번째 사례는 연예 기획사가 없는 상태예요. 갑이란 연예인이 뭐 병정이라는 복수의 어떤 판매업체들의 갑이란 연예인의 인격적 징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황이죠. 갑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이런 경우에 갑은 을 정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민법 750조의 위법성 문제죠.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질서에 반한다면은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손해배상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사용중단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약간 배타적인 권리라는 게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사용 중단을 청구할 수 있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디서 연역해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세 번째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갑이라는 연예인이 자기의 인격적 표지를 유틸라이즈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 인격적 표지를 유상으로 거래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양도라든가 또는 이용 허락이라든가 그 부분을 채권적으로만 구성할 것인가? 물권 내지 준물권적으로 봐서 배타성을 이전시킬 수 있는 걸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근데 아까 국면 넘어가서 두 번째 가상적인 사례는 이제 연예 기획사가 등장을 했어요. 쇼비즈가 들어간 거죠. 근데 전속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을이 사실상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연예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양도받은 퍼블리시티권을 팔거나 전매란 말 이상하잖아요. 전매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했어요. 그런 경우에 갑, 을, 병 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일단 병은 전매한 사람이고 정은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을이라는 연예기획사가 연예인 본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갑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타인의 인격 징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겠죠. 이거는 결국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독자성 문제를 떠나서 양도성이 전제가 되는지 그 양도가 이전적 양도인지 설정적 양도인지 아니면 뭐 신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채권적 이용 허락만 가능한 건지 거기에 관한 쟁점이 가능할 거예요. 두 번째, 정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갑을 병 다 문제가 될 텐데요. 갑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격 표지를 사용한 것 자체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양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데 손해의 산정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결국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있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병 자체가 취득할 권리는 특별히 없어 보이니까
그다음에 사용주단 청구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앞에 손해배상은 단지 위법이라는 걸로 접근하지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배타적 권리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으로 결국 그 Q1, Q3에서 유명인 갑 자신의 이익에 앞부분의 가정적인 사례는 그 유명인 갑 자신의 이익의 보호 문제인 거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격권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 워낙 모호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10조에서 연역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인 그렇다면은 그 인격권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추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익이란 측면에서 뭐 사건을 이익이랑 의사랑 두 가지를 본질로 본다면은 이익은 인격적 징표가 갖는 재산적 가치인데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딘가에 관한 것들은 아마 호펠드의 권리 분석 방법을 아까 원정해 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자율권적인 요소로 인격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적 요소가 있을 것이고, 청구권적 요소로 타인의 침해의 배제를 요구할 권리, 형성권적 요소로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의 법률 관계를 바꾸는 거니까 허락하는 권리, 그다음에 면제권의 요소로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정도로 그 작용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은 Q1, Q2, Q3 부분은 전부 다 인격권의 내용에 포섭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면제권적 요소, 즉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유법하고 손해배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타인 그 사용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인격권의 청구권적 요소, 즉 이제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요구할 권능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유사형으로 자신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부분은 인격권의 형성권적인 작용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뭐 풀어내는데 많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인 본인에게 있어서 과연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권리가 과연 본인의 보호에 그렇게 아주 그 절대적으로 절실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순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중요한 건 손해배상의 문제잖아요. 본인에 있어서는. 반면에 이제 그 연예 기획사 입장은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Q4에서 Q6까지는 유명인 자신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은 유효성은 변론으로 하고 전속계약서에 이런 표현 들어가잖아요. 공정위에서 14년에 바뀐 거에는 좀 표현 달라졌지만 공정위 전속계 표준 계약에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얘기 나오고 양도 이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거래계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양수받은 그 연예 기획사에서 에이전시에서 이걸 인격권과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에 인정할 실익은 적어도 이렇게 넘어갈게요. 갑에 관해서 본다면 Q4, Q6 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인정하는 게 갑의 보호에 특별히 더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손해산분을 따져가지고 이제 그 소송물 달리 보고 있으니까 인격적 얘기하는 소송물 달리 보고 재산적 달리 보고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손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을 보호받을 이익을 권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충분한 논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진짜 문제의 본질은 연예 기획사가 아닌가. 경박하게 말하면은 정말 이 문제를 막 노여지를 일으키고 퍼블리시권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어떻게 법제화시키고 보호받아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솔직히 초점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퍼블리시권 그냥 아까 20분 딱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퍼블리시권의 유통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연예 기획사랑 인더스트리가 퍼블리시권이 제일 절박한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법제에 관한 논의는 그러니까 그 관념적으로 법 발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퍼블리시권이 선제하느냐 있느냐가 아니고 정책적 판단으로 이걸 어떻게 그 쇼비즈 인더스트리를 그 연예 산업 부분을 어떻게 법 내의 테두리로 보호할 것인가, 내지는 그걸 뭐 이제 그걸 이렇게 잘라낼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이거는 뭐 어찌 본다면은
논증, 뭐 다시 말하면 설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는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그 많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규범 의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상하 논리적으로 대량 판매, 대량 소비 보편화로 산업 급속히 성장해 있고 한류가 상징하듯 연예인의 동일성 표제가 갖는 구매 협력 확대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상업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학업시의 혼선으로 인한 법적 안전성 위협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약간 뭐 논의가 갈 수 있지만 지식재산기본법 18조 3항의 신지식재산권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법제화시켜서 보호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법제의 방법론에 대해서 본다면 종래의 논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내용으로 포섭하려는 입장, 인격권의 상업적 이용을 그런 입장과 저작권법의 내용으로 포섭하려는 경향, 그다음에 부방 내용으로 포섭하려는 입장, 그다음에 단행법의 입법에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민법에 편입하려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성명 초상 등 인격 재산 요소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별도 입법으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인격권의 내용으로 민법에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정 시한 보면은 사람의 성명 초상 등 그밖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사망한 때 승계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사실 이 법조만 본다면은 이용 허락과 양도라는 거를 하나의 조문에 병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김재현 교수님이 이걸 초안 시한 잡으실 때는 채권적 양도랑 준물권적 양도를 동시에 염두에 두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일 고민스러운 게 물권적인 양도가 한다면 공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물권적 거래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물권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1인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권리란 건데 그게 공시하지 않고서 그런 걸 창설해내는 게 과연 우리 법제에서 수용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게 의문이 들었고요. 다만 어찌되었던 인격권이라는 거에서 우리나라 민법이 바뀌어서 민법에 인격권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건 전 찬성합니다. 원칙적인 기준으로 원칙적인 걸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근데 자족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자족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적에 편입하는 입장도 수차 입법안 올라갔지만 제가 쫓아가지 못한 최근 입법까지 있어서 약간 달랐고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제까지 저작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조어도 문제고 초상재산권이라는 그 조어가 좀 조악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나온 인격 표제권이 훨씬 잘 만든 용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을 편입하려는 입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약간 공부는 짧지만 여기에 동의한 입장인데, 애당초에 타인의 인격 표제를 갖고 있는 고객 흡입이나 그런 것을 프리라이딩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온 제도라고 본다면은 부방의 퍼블리시드권에 관한 보호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게 몇 년 전에 제가 간단한 아티클 쓰면서 취했던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인바이트 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근데 동일성 표제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받은, 일단 이 부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퍼블리시티 권이라는 것이 인격권에서 출발한 건데 과연 부방 쪽에 입법하는 게 체계 정당성이 맞느냐라는 논의일 텐데, 제 생각으로는 인격권적인 측면은 아직 자신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인격권 맞는데, 만약에 불완전하나마 인격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의 재산적 가치를 불완전하나마 분리해냈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다음 국면에서는 인격적 이익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을까? 이면 재산권적 상계적 강한다고 보더라도 이걸 토픽적으로 문제 사항에 대해서 본다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체계 정당성에 반하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퍼블리시티권 법제화할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내에 관련 조항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단행법을 제정해야 되는 입장은
사실 최근에 올해 1월달에 인격표지권 보험 이용 가능 법률안이 의원 발의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음모론적으로 정말 의원 발인가 순수한 의원 발인가 문체부 쪽에서 이제 문체부 관계 사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남영두 교수님 용역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요 사실. 그러니까 잘 정돈된 법안이고 사실 일개 의원실에서 만들었을 법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녹음되는 건가요? 인격표지권 그 동법의 특징을 보면 인격표지권의 승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의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이건 누굴 보호하는 거냐면은 에이전시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연예기획사 보호하자는 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격표지권 승계인도 제3자 이용 허락할 수 있음. 결국 이거를 산업화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가 에이전시에 JYP, OSK 여러 사람의 인격권을 제가 양수받아갖고 내가 이걸 상업화 시킬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승계인도 저도 제3자가 사용하면은 지금까지 뭐 대위 청구하는 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한으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 동법에 보면은 손해배상 예정도 손해배상에 추정하는 규정도 있고 정확하게 산업을 원래 남영도 교수님 입장이 그쪽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양도와 이용 허락권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승계인이라는 말 양수인이라고 승계인이라는 걸 그 정의 조항에 디파인한 다음에 승계인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산업화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격표지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서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동의 없이는 제한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채권적 양도랑 물권적 양도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좀 여기서 유의미하고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굉장히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3장에 이제 표현의 자유등 공공이익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용 제외 사항이라든가 공정형 관련된 부분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행법 제정, 그러니까 사망 후 30년으로 존속 기간 정하고 있고, 이제 상속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색이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제가 그럴 총평을 할 입장에 정도에 있진 않아요. 슬라이드는 그래서 이제 인쇄 안 한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 인격표지권 보호법안은 그간의 국내 한문적 논의와 성과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재산권이라는 성격을 굉장히 명백히 했고요. 더 나아가 그것도 어느 정도의 배타적 권리를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이걸 산업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뚜렷하게 나뉠 걸 생각하는데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종래 저작권법 개정안보다는 훨씬 잘 정돈된 법안인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시방법 등 마련된 몇몇 사항만 보완한다면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향후에 과제라고 하고 쓰지 못한 글들은 이 글을 쓰면서 제일 그랬던 게 이 방향대로 입법이 된다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표지권을 승계인이 제3자한테 침해를 뭐 이제 그 방지에 청구하고 뭐뭐 불러불러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시가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런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한국 법제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공시를 한다 그러면 공시할 사항은 어디인가? 주무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의 실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의 대상이 된 유형의 재산권을 형성하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텍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나와야 될 거예요. 뭐 제가 아직 저는 유명한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제 인격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제가 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산 사람이 팔 때는 양도소득 부과할 수 있는지 등등등의 텍스적인 부분들, 나중에 회계적으로도 이것을 기업이 그 재무제표에 기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지 많은 문제가 산적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잡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야 될 거고, 바라건대 이게 그 의원입법 말고 정말 국무회의 통과해서 정부 부처 간에 조율해가지고 그 잘 정돈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의원입법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정반합 변증법 쪽으로 가려면은 특허청 쪽에서도 입법안 하나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럼 몇 년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대안이라고 몇 개 폐기하고 하나 만들어서 국무회의 통과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된 뭐 신태제가 나오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분 된 것 같아서.